마이크 임팩트의 초청을 받았을 때 강연 플러스 노래와 가무를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호준 총수 왜 노래 안 부르고 가는지 따져봤더니 자기는 그거 시키면 안 한다고 했대요. 근데 저는 너무 순진하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근데 강연 제목은 위대한 실패인데요.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준비한 곡은 신나는 댄스곡. 그래서 끝나고 하고 나면 분위기가 너무 내려갈 것 같아서 시작하면서 노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시고 박수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생각할 때마다 늘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지는데 이렇게 늘 만날 때에 날 사랑한다지만 뒤돌아서면 왠지 슬픈 예감만이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전해주지만 그런 너 이제 그만 힘들어해. 나 그런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보는 그대 눈빛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지막을 난 준비하려 해. 나의 사랑을 속여가며 웃음 지려 한 것 뒤돌아 흘린 눈물 때문이야. 내게 주었던 사랑 그보다 더 행복한 건 내겐 없었어. 그래 나 이제 널 떠나보내줄게. 더 이상 슬퍼지려 하기 전에 너 있던 추억들은 이제 모두 버려지고 마는 거야. 오직 나만 사랑했다 그 말은 거짓인걸. 나 알아. 없구나. 너의 시간이 슬프다. 슬퍼져. 난 준비하려 해. 나의 사랑을 속여가며 웃음 지려 한 것 뒤돌아 흘릴 눈물 때문이야.
내게 주었던 사랑 그보다 더 행복한 건 내겐 없었어. 오, 그래 나 이제 널 떠나보내줄게. 이상 슬퍼지려 하기 전에. 경례. 제 강연은 끝났습니다. 바로 이게 위대한 실패입니다. 사실은 제 노래방 평소 실력 갖고 하려고 했더니 무대가 무대이니만치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역시 랩에서 걸리네요. 그죠? 랩 갔다 오니까 다른 공목도 헤매게 되는데,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창피해서 그 길을 안 간 것보다는 도전해서 순간 쪽팔리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에게는 19살 이후로 또 29살 이후로 따라다니는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더라도 수석이라는 꼬리표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지네. 그렇다고 제가 엄친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년수석인 원희룡은 성공의 길만 밟아왔구나.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과 영광의 시간보다는 골짜기에서 차가운 바닥을 헤매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불확실한 미래를 더듬으면서 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방황해야 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동안이고 PT가 나서 그런 거를 잘 믿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삶의 과정과 흔적들은 제 몸속에, 제 정신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로서의 성공,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눈이 팔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절망의 골짜기를 거치면서 자기 발로 그리고 자기 눈으로 길을 찾으면서 자기 길을 간 사람만이 절망 끝에 있는 희망을 알고 좌절 끝에 있는 성취의 맛을 압니다. 우선 제 이야기 몇 가지를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은 생략할게요. 20살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촌놈이 갑자기 전국수석 학력고사를 82년에 하는 바람에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수석 합격한 비결은요,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과외는 했나요? 과외 같은 건 없어서 못했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모든 학부모로부터 우리 동기들이 구박받아야 되는 짜증나게 하는 동료였죠. 제주도의 희망이 돼서, 제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제주의 희망이 돼서 서울에 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서울 우리 또래들이 너무나 잘생겼고 아는 것도 많고 너무나 세련됐고요. 말부터 우리 지방 학생들이 갖고 있는 처음에 그 적응의 어려움, 지방 출신들은 여기 계시죠? 많이 계시죠?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82년 그때는 대학 캠퍼스를 전경들이 군합발로 잔디밭을 점령하고 있었고요. 제가 나름대로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자취하고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서울이 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산동네를 전전하면서 다니는데 그러한 많은 서울 생활에서의 내가 느낀 시대의 고민들이 저를 학생운동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1년 만에 유기정학 당하고요. 유치장에 가서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30년이 다 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교를 타이로 그만 다녀야 됐을 때 저는 더 철저한 저항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로공단으로 가서 야학을 시작했고요. 결국은 친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공장에 위장 취업까지 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어서 노동운동하려고요. 어떻습니까? 제주의 희망이 서울 가더니 친구들 잘못 만나서 완전히 나쁜 길로 빠져든 겁니다. 어른들이 볼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온갖 소문이 백록담에 가서 자살했다, 아니면 실성해서 어디 다니는 걸 구로동어디에서 봤다, 이런 그때는 인터넷도 없을 때인데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희망을 어디 가서 찾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당시에 지도 교수님이 당시에 문제 아들을 전부 찾아내서 군대로 보내는 그때가 왔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의 호출을 받고 저희 아버지가 3일 동안 물어 뭐 저는 학교는 가장 좋다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다녀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과는 좀 다르겠죠? 물어 제가 야학하고 있는 그곳을 저희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입니다. 농사만 지으신 분인데 와서 제가 야학을 저녁 때 시작을 하는 걸 보고 순간 우리 종교를 가지신 우리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나 보자. 그래서 다락에 숨어들어서 뭘 하는지를 3시간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는데 온갖 생각들이 가슴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결국 제가 야학 끝나고 밤 11시가 넘어서 모두 정리하고 문 닫고 가는 때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편지 한 장 남기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도교수가 여차저차해서 잘못된 길로 완전히 빠져들었고 인생 망친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직접 지켜보니까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이 아버지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남의 집안처럼 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붙잡아서 군대를 보내라는 지도교수의 말씀이 계셨지만 믿고 그냥 간다. 건강 챙기고 대신 이 아버지가 이미 물려준 유산인 신앙만은 버리지 말아라. 그런 편지를 남기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가장 긴 편지를 제 아버지한테 써 보냈더랬습니다. 그때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젊은 대학생이 그대로 공부만 해서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 문제를 고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당장의 행동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의 변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와 믿음을 근본적으로는 저버리지 않는 아들이 될 테니까 믿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저는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마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시고 평생 감귤 과수원에서만 사신 저희 아버지의 그 믿음과 그 낙천적인 그 생각을 제가 과연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저의 아이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항상 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딜 가나 나도 믿음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그랬기에 저는 사실 제가 20대를 지냈던 80년대 그 저항과 혁명과 폭풍노도의 그 시기에 제가 10년 동안 직업적인 운동가로서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까지 가서 직업적인 노동 운동가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신념을 했던 운동도 저에게는 또 다른 좌절과 방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인천에 숟가락 그리고 식기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당시 돈으로 일당 2,900원을 받으면서 1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일 잘 못할 것 같죠? 근데 저를 겪어본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하기 아깝다 그럽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을 훨씬 잘한다고 해서. 어렸을 때 배웠던 농사일, 그리고 20대 30대 때 제가 우리 사회에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서 제가 바닥으로 가고 싶었던 그 과정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 저를 공장으로까지 가게 했지만 1년이 채 못 돼서 신분이 탄로가 나면서 쫓겨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왔고, 당시에는 동유럽, 독일 이런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우리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제도적인 개선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던 저와 저 같은 우리 동료들에게는 많은 고민과 방황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이 투쟁을 통한 한국 사회 변혁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당시에 우리 대학 사회를 많이 유행했던 사회주의 혁명 이론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노동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하면서 하는, 우리가 학생으로서는 당연히 한 거지만 우리가 사회생활로 가면서는 과연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방황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 28, 제 대학 졸업하는데 9년 걸렸습니다. 82년도에 들어가서 9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89년에 졸업했구나. 제 친구들은 사회에 하나씩 둘씩 다 자리를 잡아가면서 소주도 한 잔 사주고 맥주도 한 잔 사주고, 이런 때 저는 아무런 직업에 대한 계획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내가 어디에다 자리를 내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로 제가 생각했던 마음속의 이상과 제가 부딪히는 그 고민들 때문에 방황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인 윤영 씨가 그때도 제 친구였습니다. 친구로 4년 사귀고 애인으로 8년 사귀고, 그래서 12년 만에 서로가 의리를 지켜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신림사거리에 있는 돈가스 집에서 만나기로 해서 돈가스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 여자친구가, 여친이 알바도 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몰래 바이트도 하고 있었고 해서 설마 돈가스 값은 있겠지 하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오늘은 네가 좀 내라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토큰 한 장, 시내버스 회수권 한 장, 요새 말하면 교통카드 한 장 없는데, 그래서 어떡하나, 어떻게 하죠? 더 정직했다면 다른 방법을 택했을 텐데 그때는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먼저 나가 있으라. 그래서 바깥에서 보자. 그리고 그냥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도망 나왔죠. 지금도 그 얘기만 꺼내면 제 아내는 그냥 울라 그럽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가슴에 찔려가지고 한 달 뒤에 저도 그 돈가스 값이 생겨서 갚으러 갔더니 망해가지고 다른 가게로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평생 내가 이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직업이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계획 자체가 뚜렷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서 뜨거운 라면 국물을 먹으면서 정말 뒷골목에서 막걸리 한 잔에 정말 세상을 토론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 젊은 답답한 가슴을 치던 그런 세월이 저의 20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방황 끝에, 그래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그 방황 끝에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비상금 2만 원 숨기고 배낭 하나 메고 무조건 나섰습니다. 무전여행을 가보자. 내가 그렇게 바꾸고자 했던 한국 사회,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바꾸고자 했던 우리의 민중들을 직접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찾아 나서서 석 달 동안 제 방황의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저에게 충격을 주고 저를 바꿨던 것은 소록도였습니다. 녹동항에서 당시에 명동성당 청년부들하고 같이 섞여서 그 멤버인 것처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며칠 밤을 자고 나 환자들이 직접 생활하는 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저를 그동안 제가 그렇게 신봉하고 내 인생을 바치고자 했던 그 내면의 신념들이 어디선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를 내 내면에서 들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속눈썹도 없어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는 나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랐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오히려 저에게 힘을 내서 자기 위치에서 일을 잘해달라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은 몸이 아파서 그게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헤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 이별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들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있는 불신과 편가르기, 그리고 그 나환자들의 그 상태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가슴속에 있는 그 사연들을 털어놓을 때 저는 거기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내면에서 부서지는 소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 대한 이념, 이상에 대한 우리의 이론,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투쟁을 통해서 바꾸겠다고 했던 이러한 이념과 운동 방식, 그리고 생활의 이 틀이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과 나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답은 못 찾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움을 얻고 사람들의 삶의 내면을 들여야 되겠다. 그러한 느낌들을 저는 제가 깨지는 아픔 속에서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 20대 청춘의 졸업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20대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남들이 바라보는 가장 성취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모습에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바닥에 감으로써 제가 못 느꼈던 세상을 느낄 수 있었고, 저의 입장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고, 저의 신념과 저의 아집과 저의 자아가 부서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근데 지금 취직하고 자기 하루하루의 성취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바닥이고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돌아오면 그러한 경험과 도전이 모두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20대 그리고 만화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청춘의 선배로서 몇 마디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 경험이죠.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도착하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또 내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을까 봐서 가지 않은 길은 내 인생 자체를 가두어 놓는 겁니다. 실패는 청춘의 특권입니다. 저도 숫자로서의 나이가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고, 실패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배워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열정, 저는 그것이 청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늙은이가 되고 스펙에 맞춰서 계산 따라가는 그 인생은 열정과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앞으로 걸어야 나가게 될 인생은 어쩌면 성공과 실패, 양자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는 성공과 과로가 있다. 과로 속에 뭐가 들어가죠? 실패? 예, 흔히 우리는 성공의 짝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과로에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공과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더 성숙하고 더 도전적인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과정일 뿐이지요. 실패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전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스스로에게 붙여준 별명 혹시 아시나요? 완소남. 왜 완소남인지 아세요? 저는 남에게 주어진 것, 남과 비교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나를 왜소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살리고 나에게 주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나를 완전 연소시킬 것을 소망하는 남자입니다. 완전 연소를 꿈꾸는 남자, 완소남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에 파이팅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